어제 낮부터 시작된 해운대구 운봉산 화재가 하루가 지난 현재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큰 불길을 잡지 못해 밤사이 불씨는 10만 제곱미터가 넘는 임야를 태웠고 매캐한 냄새로 인한 신고도 속출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광모 기자,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운봉산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밤사이 산등성이를 따라 번진 불길은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했는데요. 조금 전인 아침 6시 5분쯤엔 소방과 산림청이 철수했던 헬기를 다시 투입하면서 화재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운봉산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3시 20분쯤. 화재 발생 16시간이 넘었지만 불길은 여전히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진화 도중 해가 지면서 소방 헬기도 모두 철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근 마을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대원과 군 관계자 등 3천여 명이 곳곳에 배치돼 밤샘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큰 불길을 잡지 못했다는 소식에 인근 마을 주민들은 밤새 불안에 떨었습니다. 불은 기장군 철마면까지 번지며 현재까지 10만 제곱미터가 넘는 임야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매캐한 연기가 불이 난 마을 주변은 물론 수 킬로미터 떨어진 시내까지 퍼지면서 신고도 속출했습니다. 밤에는 헬기가 뜨지를 못했어. 지금 본부 전체 인원이 동원이 돼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화재를 진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전까지 완진을 목표로 작업 중이며 불이 꺼지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운봉산 화재 현장에서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김대근 사상구청장이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 자금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선관위가 문제 제기한 방송토론회 고의불참 논란에 이어서 선거자금 관련 이중장부를 만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곧 사법당국이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류재미 기자입니다. 김대근 사상구청장이 당선 직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선거 비용은 1억 2,800만 원. 사상구청장 후보에게 허락된 법정 선거 비용 1억 5,400만 원을 간신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돈 말고도 숨겨진 선거 자금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김대근 후보 캠프의 비공식 선거 장부입니다. 김 후보가 지인들로부터 받은 돈이 파란색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 돈은 선거 물품을 사거나 선거 사무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됐습니다. 수기로 기록된 금액만 1,600만 원 이상. 모두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기억 안 납니다. 그냥 그것만 아니고 민감한 부분이어서 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부 항목에서는 오히려 선거 비용을 부풀려 선관위 보조금을 더 타냈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선거 사무실 건물을 훼손해 500만 원을 건물주에게 보상해줘야 할 처지에 놓이자 홍보 현수막 제작비를 부풀려 이를 선관위에 청구했다는 겁니다. 현수막 제작비는 선거 비용 보전 대상이라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김 구청장은 선관위 소환 조사에서 의혹을 부인했지만 관련 녹취까지 모두 증거로 제출된 상태입니다. 어차피 거기 보존 금액에서 나가는 거니까 자기들이 시공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준다 이렇게 해야지. 말을 잘 해라. 그걸 잘 정리를 해야 된다. 확인했을 때 보상을 했다 말았다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는. 선관위는 이 밖에도 아직 드러나지 않은 선거 비용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근 사상구청장은 후보자 토론회에도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다는 이유를 대며 고의로 불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법 선거 자금을 썼다는 주장까지 당시 캠프 내부에서 불거지면서 조만간 검찰 수사도 시작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르노 삼성차의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생산량 감소로 인한 지역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지역 경제계가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민성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르노 삼성차 노사의 임금 단체 협약 협상이 10개월을 넘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섭만 24차례, 노조도 총 52차례에 걸쳐 210시간 부분 파업을 벌이는 등 노사 갈등은 장기화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르노 삼성의 지역협력업체 상당수가 생산량 감소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차의 부산 경남 지역 협력업체는 90여 곳, 일부는 납품 물량 감소가 급여 감소로 연결돼 고용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협상이 굉장히 장기화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높고 특히 비중이 높은 기업 같은 경우는 잘못하다가는 공장 폐쇄도 고민하는 기업도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커지자 오고돈 시장이 르노삼성 노사를 찾는 등 부산시도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보는 르노삼성 사태는 이거 우리 참여해가지고 뭐지 들어와서 얘기도 못하면서 전부 지금 아주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하지만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조속한 타결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가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서고는 있지만 르노삼성자동차의 노사 대립이 장기화될 경우 협력업체들의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무려 20억 원을 챙긴 보이스피싱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가 눈치를 채면 오히려 해킹한 전화번호로 112 허위 신고까지 하며 골탕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윤파랑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부산 감전역에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112 문자 신고가 접수됩니다. 열차 7대가 무정차 통과하며 수색했지만 결국 가짜였습니다. 해킹당한 스마트폰에서 주인도 모르게 보내진 메시지였습니다. 36살 김모 씨 등 15명은 지난해 1월부터 중국의 콜센터를 차려놓고 전화 금융 사기를 벌였습니다. 먼저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라며 스마트폰에 해킹 앱을 깔게 했습니다. 어플을 깔아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 그런 거 할 줄 모른다니까 왜 그런 것도 못하냐면서 사람을 막 연락을 주고 막 해킹된 전화기는 보이스피싱 일당 손에 넘어간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받은 피해자가 실제 금융기관에 전화를 걸면 곧바로 이들의 콜센터로 연결되는 방식. 피해자들은 꼼짝없이 속고 말았습니다. 이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게 되면은 이 전화가 이 해당 기관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중국에 있는 콜센터 조직에게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더더욱 쉽게 속아 넘어가서 범행 도중 상대가 눈치채면 전화기에 저장된 번호들로 황당한 문자를 보내 골탕을 먹였습니다. 아내에게 이혼하자, 회사 상사에게는 돈 빌려달라는 메시지를 멋대로 전송했습니다. 반면 자신들의 발신 번호는 철저히 숨겼습니다. 중국에서 걸려오는 인터넷 전화가 이 중개 기기를 거치면 010으로 시작되는 국내 전화번호로 조작됐습니다. 번호 조작 중개소까지 운영하며 1년간 챙긴 돈은 20억 4천만 원. 피해자는 200명이 넘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 15명을 구속하고 중국에서 잠적한 2명을 수배했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부산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개선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는 소식 일면 톱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부산시 감사관실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반을 감사해 표준 운송 원가를 산정하는 용역 관리 등이 부실하다고 판단하고 표준 운송 원가의 산정 방법 개선과 준공영제 지도 감독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또 보조금 환수 조처 등을 명시해 조례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면의 기사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장군에 들어서기로 한 중입자 가속기를 둘러싸고 주 사업자인 서울대병원이 관련 사업을 독식할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역 의료계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부터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상일 동남권 원자력 의학 원장은 오거돈 부산시장에게 지역 의료기관도 진단과 처방, 후속 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에 대해 부산시는 중입자 치료센터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서울대병원과 원자력의학원 간의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최대한 돕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양산시 북부동 원도심 일대 도로 지반이 내려앉아서 인근 건물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내용인데요. 양산시는 최근 아파트와 초등학교 등 9곳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고 보도블럭이 내려앉는 등의 민원이 접수돼 긴급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 지역 일대 크고 작은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 살펴보시죠. 부산시의 첫 수소차 충전소가 지역 민원 때문에 준공 여부조차 불투명해졌다는 소식입니다.
부산시는 지난달 5일 열 예정이었던 강서구 송정동 수소차 충전소 개소가 무기한 연기됐다고 밝혔는데요. 충전소 진입로 개설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면서 부산시는 민간 사업자와 땅 주인이 합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중재하겠다는 입장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현재 서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어제는 부산 해운대 운봉산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대기가 메마른 데다가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 불이 나기 매우 쉽습니다. 특히나 오늘 밤부터는 동쪽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약간 높게 출발하고 있지만 여전히 쌀쌀합니다. 한낮 기온은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내일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로 접어들면서 한층 더 포근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청명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경남 내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3도 안팎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양산 17도, 창원과 거제가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쌀쌀함이 누그러져 온화해지겠습니다.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지겠고요. 토요일까지는 대체로 맑다가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에서 열릴 각종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2019년도 부산광역시 기능경기대회 개막식이 오전 11시 부산시청 1층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43개 직종 411명의 선수가 참가해 기량을 겨루게 되는데요. 정규 직종 입상자에게는 국가기술 자격 기능사 시험 면제 혜택을 주고 3위까지 입상자에게 전국 기능경기대회 부산시 대표 선수 출전 자격을 부여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57주년 창립 기념식이 오전 10시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립니다. 부산 이전 5년차를 맞아 부산에 본사를 둔 금융공기업으로서 부산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 내용을 발표하고 국내 유일의 공적 자산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공적 역할 강화 의지를 알립니다. 시민공연 주변 촉진지구 연합기자간담회가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시민공원 주변 촉진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주최하고 부산시의 건축행정과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문제점 등을 브리핑합니다. 식목일 기념 사상구 시민나무 심기 행사가 오전 10시 엄광산 임도변에서 열립니다. 주민단체원과 현장 인력 등이 참여해 편백나무 800본을 심을 예정입니다. 오늘 북구에서는 4월 도시 일제 대청소의 날을 추진합니다. 오전 10시 북구 관내에 자체 선정된 지역에서 주민과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가해 취약 불결지에 대해 환경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발암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된 소방관서의 심각성에 대한 보도 이후 부산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대적인 대책이 마련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1급 발암물질인 디젤 배출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의 소방관서. 특정 119 안전센터에서 근무했던 소방대원 5명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과 전문 기관의 측정 등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이 확인되자 정치권에서도 발암물질 소방관서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은희 의원실 측은 관련 보도를 확인했고 소방청을 통해 발암물질 위험이 큰 소방관서의 전국적인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시와 부산소방본부가 내놓은 대대적인 개선 대책을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부산소방본부는 최근 전라북도의 요청으로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예산 규모, 투입 계획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의 매연배출 시설 5개년 설치 계획 수립에 따라 전국으로 매연배출 설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산시는 내년부터 시작할 계획이었던 관련 예산의 투입 시점을 올해 하반기 추경을 통해 오는 12월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스타트업, 경제 관련 기사에서 요즘 자주 보고 듣게 되는 용어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말로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법으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한 벤처기업 이전의 신생기업을 일컫는 말인데요. 오늘 야무진 경제에서는 부산의 스타트업 현황은 어떤지, 스타트업 창업에 도움이 될 정보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정은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교육 영상 제작을 하는 스타트업입니다. 대학과 기업, 기관 등에서 촬영한 교육 동영상을 해당 사이트에 올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와 크로마키 스크린 등의 촬영 장비를 현장에 구축해주고 자동 촬영과 편집 서비스도 제공해줍니다. 고가의 장비나 전문 기술 없이도 쉽고 빠르게 강의 영상 제작이 가능해 서비스 제공 2년 만에 전국 40여 개 기관과 기업, 대학이 이 스타트업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어 등 5개 언어의 번역 서비스도 앞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산타인데 이제 산타 할아버지처럼 전 세계 동등한 교육 기회를 통해서 교육이라는 선물을 전 세계에 주기 위한 게 저희의 계기입니다. 1인 창업 꽃집 업주들을 위한 꽃배달 스타트업입니다. 부산과 수도권 인근 화훼농가 400여 곳과 계약을 맺어 신선한 생화를 안정적으로 꽃 소매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스타트업의 온라인 마켓을 통해 꽃을 공급받는 부산 지역 꽃집만 200여 곳, 1인 창업, 1년이 채 안 돼 직원 13명을 둔 스타트업으로 성장했고 해외 진출도 계획 중입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3회 이상 꽃을 꼭 줘야 되는 날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꽃을 조금 더 빠르게 예쁘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호치민의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은 스타트업 발굴과 지원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성공 사례로 꼽은 곳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난 4년 동안 선발 지원한 부산의 스타트업만 400여 곳,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가장 많고 다음이 IT, 식품 등의 순이었습니다. 자금 조달과 규제, 유통 마케팅, 우수 인력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 하지만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각종 정보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 초기 창업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을,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IT 분야 스타트업, 대학생 창업 지원 위주인 부산 창업선도대학, 소상공인 서비스 산업 종사자라면 부산경제진흥원의 프로그램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정보를 확산해 나갈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선행돼야 할 것들이 창업자들이 보다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치열한 창업 생태계에서 살아남아 기업 가치 1조 원, 이른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스타트업이 부산에서도 생겨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사상구의 한 정밀화학 공장에서 가스 폭발이 일어나 작업자가 중증 화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고용노동부 부산 북부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저녁 8시쯤 가스탱크 청소를 하던 작업자 36살 A씨가 내부가 어두운 탓에 발열이 잦은 손전등을 들고 작업하다 가스 폭발이 일어나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부지청은 이 사고와 관련해 공장 내부의 조명 밝기 기준이 지켜졌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5부는 만취 상태로 트레일러를 운전하며 난동을 부려 거가대교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밤 11시 30분쯤 거가대교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19%의 상태로 트레일러를 몰다 벽을 충돌하고 출동한 경찰차를 2차례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4km가량 도주하며 위협 운전을 해 당시 거제도 방면 거가대교 차량 통행이 5시간 동안 전면 중단됐습니다. 법무부 산하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마약 상습 투약으로 보호관찰 선고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55살 A씨를 부산구치소에 유치했습니다. 마약 전과 이범인 A씨는 지난 1월 29일 불시에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9월까지 6개월을 마약류 보호 관찰 대상자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불시 약물 검사 강화 등을 통해 마약류 보호 관찰 대상자들을 엄중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투타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며 지난달 31일 경기 끝내기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났습니다. 롯데는 어제 인천 SK 행복드림 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경기에서 전준우의 4회 결승 홈런과 한동희, 신본기의 2안타 활약에 힘입어 5대0으로 완승했습니다. 선발 투수 장시환은 5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지난 2016년 6월 14일 이후 1022일 만에 선발승을 챙겼고 진명호와 고효준 등 불펜 투수들도 SK 타선을 상대로 단 한 점도 내주지 않으며 호투했습니다. 롯데는 오늘 SK와의 3연전 두 번째 경기에서 연승 사냥에 나섭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양상문 감독과 이대호 선수가 1년에 100만 원 이상 기부를 약정하는 나눔 리더에 가입했습니다.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달 28일 사직 야구장에서 주장 손아섭과 투수 손승락에 이어 양 감독과 이대호가 나눔 리더에 가입해 인증패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는 인증패 전달식에 맞춰 2억 원 상당의 야구 관람석 체리 테이블 티켓 2만 석을 모금회에 기탁하고 부산 지역 사회복지기관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고리원전 4호기 제어봉 고장이 발생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또 고장이 났지만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는 지난달 14일 밤 10시 반쯤 제어봉 수리를 마친 지 한 달도 안 된 고리 4호기에서 제어봉 52개 중 1개 제어봉이 또다시 공급 전류 약화로 고장났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1차 고장 때처럼 원안위에 보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소와 석유 가격 하락 등으로 부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두 달째 0%대를 기록했습니다. 동남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5.08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6%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달 0.8%에 비해서도 0.2%포인트 떨어진 겁니다. 품목별로 보면 휘발유가 13.4%, 경유가 7.6% 가격이 하락했고 채소류도 무 57.8%, 배추는 35.8% 등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부산교육청과 부산시는 어제 오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산교육협력 4개년 비전 선포식을 갖고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에 본격 나섰습니다. 어제 발표된 교육협력 사업은 미래를 함께 책임지는 행복교육 부산이라는 비전 아래 앞서가는 미래교육, 체감하는 행복교육, 함께하는 평화교육 등 3개 분야 25개 전략과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부산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어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건설대기업 영남지회 소속 지사장들과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시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부산시의 관계자와 각국은 건설 담당자 등이 참석해 공공기관 발주공사 시 지역기업의 참여율 확대를 위한 방안을 토론했습니다. 또 전문 건설기업 육성 지원 사업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정착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부산경찰청 안전속도 5030 캠페인의 홍보대사로 개그맨 김원효 씨가 위촉됐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주요 도로는 시속 50km, 보호구역과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자동차 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제도로 하반기부터 부산 전역에서 본격 시행됩니다. 경찰은 개도 기간인 상반기에는 김 씨와 함께 시민 홍보 활동을 펼치고 도로 표지판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문 후보자가 해양수산 정책을 책임 있게 수행할 적격성이 있다고 기재됐으며 자녀의 한국 선거 특혜 채용 의심과 위장 전입 등 도덕성과 준법성에 문제가 있다는 부적격 내용도 함께 명시됐습니다.
현재 서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어제는 부산 해운대 운봉산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대기가 메마른 데다가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 불이 나기 매우 쉽습니다. 특히나 오늘 밤부터는 동쪽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약간 높게 출발하고 있지만 여전히 쌀쌀합니다. 한낮 기온은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내일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로 접어들면서 한층 더 포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쌀쌀함이 누그러져 온화해지겠고요.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토요일까지는 대체로 맑다가 일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